자,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통계가 나오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초반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만 적용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처음만 좀 정확하게만 이해를 해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끝까지도 계속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잘 보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용어서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산확률 분포에 나오는 용어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던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수식보다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뭔지를 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식으로 외워봐야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로 어떻게 그 용어들을 설명할 건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량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별량이라는 말은 자료들을 수량화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어떤 그냥 사랑, 응? 인내, 이런 식의 그 어떤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로 수량화 시켜놓은 자료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별량이다. 수량화 시켜놓은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별량들을 여러 개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들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냐면 전체의 총합을 전체의 개수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평균은 전체의 총합을 전체의 개수로 나눠준 것을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값이라고 중학교 때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대표값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평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편차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별량에서부터 평균을 뺀 값,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과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그 편차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편차는 총합을 하면 그냥 편차를 그냥 다 더하면 얘는 무조건 0이 나오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평균보다 큰 자료와 작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의 평균치를 우리가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편차들은 다 더하면 어차피 0이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편차를 그냥 더하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로 하려면 편차를 양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분산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뭐를 했냐면 편차를 제곱시킨 다음에 평균을 냈습니다. 뭐냐면 편차, 자료가 3개면 편차 제곱을 시킨 총합을 3으로 나누면 되고, 자료가 5개면 편차 제곱을 합한 놈에 5로 나누면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개당 얼만큼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표시한 게 분산이다. 그리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데, 실제로 수능에 들어가 보면 분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산은 기본에 있던 이 별량의 단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시켜놨기 때문에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제곱이 되어 있고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의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별량하고 좀 달라요, 단위 자체가.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 씌워준 표준 편차라는 거를 만들어줘서 원래 단위랑 동일한 형태의 그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로 표시한 표준 편차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만든 분산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분산을 많이 다루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한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산확률 분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산확률 분포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 떨어진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분산되어 있는, 분포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률의 분포를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해봅시다.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의 자료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뭘 얘기했냐면 도수 분포표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각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이 개수들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1이면은 한 개가 나오고 2도 한 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자료들이 나오는 개수의 분포를 표시한 게 도수 분포표예요. 근데 이거를 단지 확률로 바꾼 게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전체는 어차피 6개였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나올 게 한 개씩이었으니까 확률의 분포는 1이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각각 전부 다 6분의 1이 돼서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요 놈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분포예요. 됐죠? 이게 확률의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을 구해 볼 텐데, 평균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체 총합을 개수로 나누라고 얘기했죠. 총합이라는 건 원래 도수적인 개념이거든요. 확률적인 개념, 확률 분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1이 한 개 있고,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고, 4가 한 개 있고, 5가 한 개 있고, 6이 한 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총합을 전체 6으로 나눠준 것이 얘가 평균이 됩니다. 근데 얘를 지금 도수 분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를 확률의 분포로 바꿔보면 사실 뭐냐면 1 곱하기 6분의 1이죠. 1이라는 게 확률이 6분의 1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라는 별량도 6분의 1이라는 확률이랑 곱해준 거고 3도, 4도, 5도, 6도 이런 식으로 요 자료, 별량과 확률을 계속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냐면 얘는 6분의 1을 빼주고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2에 6 곱하기 7 해서 얘를 지우고 나면 얘가 2분의 7, 즉 3.5라는 평균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원래 평균은 전체 총합을 개수로 나누는 건데 확률 분포에서는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나중에 바로 다음에 확률 분포를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편차를 한번 좀 표시를 해볼게요. 평균이 2분의 7이니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는 마이너스 2분의 3, 편차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3은 4는 2분의 1, 5는 2분의 1, 2분의 3, 6은 6에서 이제 2분의 7을 빼니까 2분의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편차를 제곱시킨 것의 평균이니까 이 자료들을 전부 다 제곱을 다 시켜요. 제곱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아까 평균은 별량이란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냥 2분의 5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준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분산의 루트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나중에 일반적인 설명, 그 다음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 분포에서 제일 먼저 좀 잘 설정을 해야 될 거는 별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윗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X 이 부분이 제대로 결정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확률이 부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형태가 돼요. 별량이 무엇인지, 별량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 다뤄야만 확률도 정확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량이 있고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한 것이 확률 분포예요.
단지 이산확률 분포냐 연속확률 분포냐를 나누는 건 별량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느냐 이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분포에서 지금 맨 처음에 확률의 분포가 나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률의 분포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확률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0보다 작으면 얘는 확률 분포가 무조건 아닙니다. 이산확률 분포든 연속확률 분포든 마찬가지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자, 그 다음에 확률이 부정확할 때 무조건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갑니다. 이 두 개가 성립이 돼야지 이산확률 분포이기도 하고 연속확률 분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확률 분포가 다 이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이 총합이 1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가 xi번째 나오는 별량의 확률이거나 xj번째 나오는 확률, 요 앞에 있는 p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이 별량에서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pi 더하기 pj, 얘네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pi 더하기 pj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평균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은 자료, 별량과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쭉 다 더한 겁니다.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xi, pi, 별량과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시그마로 표현한 것이 평균입니다. 여기 있는 e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얘가 expectation 해서 기대값인데 기대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m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나중에 되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m 또는 ex 이렇게 x라는 자료가 있으면 e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기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분산은 Vx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x라는 별량의 분산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뭐였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 편차를 제곱한 자료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낸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m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 원래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편차를 제곱시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대응되는 확률 아래에 있는 pi를 그냥 곱한 다음에 쭉 다 더해 주신 것이 뭐냐? 분산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를 지금 표현되어 있는 여기 있는 요 놈은 뭐냐면 원리예요. 분산을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문제는 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다뤄야 되지만 이것만 다루기에는 평균이 되게 이상한 평균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러면 계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 쓰는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그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i의 제곱, em, xi, m의 제곱, 그 다음에 pi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pi를 이렇게 곱해서 시그마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여기 있는 em은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바깥으로 빼줄 겁니다. i는 1에서 n까지 xi pi 플러스 여기 있는 여기 m제곱도 역시 상수이기 때문에 m제곱을 빼놓고 i는 1에서 n까지 pi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 표현된 요 놈은 뭐냐면 자료를 제곱시켰어요. 제곱된 자료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쭉 다 더했기 때문에 제곱된 자료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m이고 얘는 평균이죠. 2x로 바꿔도 됩니다. 자, 근데 요 놈이 자료랑 확률을 곱했으니까 얘가 평균이죠. 역시 2x나 좀 m이니까 m제곱으로 쓰고 m제곱이 있는데 얘는 확률을 다 더했어요. 얘는 1이죠. 그럼 여기 더하기 m제곱이 돼서 얘는 제곱된 자료의 평균에서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의 평균을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은 계산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료는 편한데 평균이 되게 복잡하거나 이럴 때 계산이 많아지면 제곱된 자료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변수 변환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냥 자료 말고 그 자료를 평행 이동하거나 아니면 몇 배를 시켜서 돼 있는 자료들에 대한 형태를 기존의 자료들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변수 변환 공식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자, 일단 X라는 이런 자료가 1, 2, 3이라는 게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은 당연히 뭐 이겠죠. 하나씩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볼 텐데, 분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평균과의 차이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 얘를 제곱을 시켜서 총합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분산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라는 자료에 1만큼 더해서 1만큼 시프트 시킨 거예요. 1만큼 옮겨준 그런 형태의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에 X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평균도 한 칸 이동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봅시다. 딱 봐도 자료를 똑같이 이동시켰기 때문에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 평균이 3인데 얘는 편차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죠. 똑같죠. 제곱시켜서 3으로 나누면 얘도 3분의 2가 되고 얘는 Vx랑 동일합니다. 즉 요 옆에 있는 이 상수는 분산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2배 시킨 246이란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2x가 되고 얘는 평균이 당연히 4겠죠? 자, 그 다음에 2x의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분산을 계산하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 편차가 2배가 됐네요. 그럼 2배를 제곱시켜서 더해야 되죠? 그럼 얘는 4, 4, 8,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기존에 있던 Vx인 3분의 2의 몇 배가 됐냐면 4배가 됐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분산에서의 요 숫자는 밖으로 나올 때 제곱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얘가 2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원래 편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들을 제곱한 형태가 돼요. 2배가 됐으면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제곱시켰기 때문에 4배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X라는 자료에다가 평균이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 라고 하면 평균은 그냥 뜯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냐면 2에 X에 A도 밖으로 나가죠. 이게 보면 얘가 밖으로 나간 효과를 낸 거예요. 2를. 얘가 2에 2X가 되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X라는 여기 요 별량 빼놓고 나머지를 그냥 뜯어 주시면 돼요. 밖으로 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에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 이동은 별 필요가 없어요. 이 별량이 밖으로 나갈 때 뭐가 돼서 나간다? A제곱에 V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라는 표현인데 얘가 뭐냐면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시그마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역시 요 분선에다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가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할 게 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A제곱이 나갈 때 절대값 A로 나가겠죠. 그래서 시그마 X 이게 절대값 X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밖으로 나갈 때 절대값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확인을 좀 해보면 Vx 분산은 계산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A, B, C가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갖는다고 할 때 평균 분산을 비교하여라. 값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만 좀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료의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는 1, 2, 3, 50이고 B는 51, 52, 5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요 B는 뭐냐면 A에서 50을 더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C는 2, 4, 6, 10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A의 2배를 시켜놓은 놈이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자료들이 한 칸씩 있죠. 평균을 대충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50하고 2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이 둘의 가운데 자리가 평균이겠죠. 25.5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 B, 이게 A죠. X가 아니네요. 자, A의 평균, 그 다음에 B의 평균을 한번 보면 B의 평균은 얘는 A에서 50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A에다가 뒤에 숫자는 빼서 50을 더한 형태의 평균이 나와요. 50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 형태의 평균치가 50만큼 늘어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의 평균은 뭐냐면 2A가 되기 때문에 2A만큼이 2의 A의 평균만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이냐면 얘는 당연히 51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게 25.5니까 뭐 75.5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보다 훨씬 클 거예요. 따라서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에 B 이런 순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A의 여기 가운데 있는 값에서 얘는 한 칸씩 뒤로 값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B도 요 가운데 평균에서부터 똑같이 한 칸씩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 평균에서부터 두 칸씩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편차가 큰 애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제일 클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호적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VA하고 VB를 보면 VB는 V의 A 플러스 50이죠. 그럼 당연히 뭐냐면 그냥 VA예요. 상수는 별 필요가 없잖아. 이동한 거. 됐죠? 그 다음에 VC는 2A가 됐기 때문에 얘가 나가면서 몇이 되냐면 4VA가 되겠죠. 따라서 VA랑 그러니까 A의 분산과 B의 분산은 같고 그 다음에 C의 분산이 4배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라 라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느낌이 수적인 느낌이 어떻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내용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알면은 쉽게 풀리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푸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항분포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정의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강조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항분포는 뭐냐면 똑같은 시행을 반복해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행이 독립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뭐 100번 던진다든지 동전을 100번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했을 때 나오는 횟수의 확률 분포라는 말, 이 횟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걸 반복했는데 나오는 횟수, 그 횟수의 확률 분포가 나오면 걔가 이항분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횟수란 말이 언급이 없으면 이항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장 중요한 말, 횟수입니다. 이항분포에서. 이 횟수의 확률 분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한 번 시행했을 때의 확률 P,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약수가 나와. 1, 3. 그것이 나올 확률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번 했을 때의 확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로 몇 번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거의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횟수가 n번을 했는데 0번이 나올지 1번이 나올지 아니면 몇 번이 나올지 이것들을 확률의 분포를 쭉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확률 분포는 원래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뭐냐면 이게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중간에 뭐 너무 기니까 R번 나올 확률, N번 나올 확률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N번 나올, R번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얘는 똑같은 걸 N번 바꾸기인데 R번 나올 거예요. 확률 P가. 그러면 그 반대로 안 나올 게 N-R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항 정리로 생각을 하면, 독립시행. N 컨비네이션 얼에 P로 얼번 나오고 반대로 안 나올 게 1-P로 N-얼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0도 사실은 뭐냐면 N 컨비네이션 0에 P로 안 나오고 반대로 1-P로 N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확률들을 다 채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수가 100개를 언제 땄어? 이 표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얘를 압축해서 쓴 게 요겁니다. BNP. 그리고 요 위에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X라고 별량이 X다라는 걸 달아줘요. 여기 있는 X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 압축된 기호고 실제의 모습이 얘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BNP 공식은 뭐야 라는 것만 알고는 고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BNP로 표현되어 있지만 걔는 실제로는 이런 표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얘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이 이상확률 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은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무작정 외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평균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률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놈의 총합은 n 컨비네이션 0 P0 1-Pn 플러스 1일 때의 확률이 n 컨비네이션 1 P의 1 1-P의 n-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번째가 이렇게 되겠죠. n 컨비네이션 얼에 P의 얼 1-P의 n-얼 그 다음에 쭉 가서 n번째가 마지막 n 컨비네이션 n에 P의 n 그 다음에 1-Pn은 0 뭐 필요도 없는 거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 어디서 많이 봤죠? 이항 정리에서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얘는 P와 더하기 1-P로 n번 이렇게 시킨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이 얘였죠. 그러면 얘를 더해주면 어차피 얘는 1이니까 1의 n승이 돼서 얘는 1입니다. 당연히 모든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항 분포, 이산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의 평균은 뭐냐면 자료와 확률을 곱한 다음에 쭉 다 더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모든 자리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얼하고 얘를 곱할 거예요. 얼하고 n 컨비네이션 얼을 곱한 다음에 p의 얼 1-p의 n-얼을 한 다음에 시그마 얼은 0서부터 시작이죠. 0서부터 n까지 시킨 요 놈이 뭐냐면 얘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얘를 계산을 하려면 계산 작업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증명을 좀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증명을 안 해보고 나서는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한번 증명을 오늘 좀 길더라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컨비네이션을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n 팩토리얼을 n-얼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얼 팩토리얼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다 얼을 한번 곱해주면
요놈이 뭐가 되냐면 얼을 하나 지웠으니까 이쪽이 얼-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게 나비 효과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얼-1 팩토리얼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놈이 이 얼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얼-1이 이렇게 들어가고 원래 있는 n-1을 그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n-1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 위쪽에 여기 들어갈 건 뭐냐면 n-1 팩토리얼이 되면 되는데 그럼 n이 남았죠. 그럼 n을 앞으로 이렇게 뽑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계산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컨비네이션의 모양을 약간 바꿨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은 어차피 얼이 0이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은 1에서부터 n까지 그냥 쫓아만 오세요. 이 앞에 부분 요 놈이 얘로 대체가 됐습니다.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얼-1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p의 얼-1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뒤에가 얼-1이니까 얘도 p의 얼-1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1-p는 n-얼 n-1 빼기 얼-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p가 하나 더 남았네? 그럼 여기 np가 앞으로 뽑혀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는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면 np에다가 시그마 얼은 1에서부터 n까지 n-1 컨비네이션 얼-1 곱하기 p의 얼-1 1-p의 n-1 마이너스 얼-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되게 복잡하죠? 처음에는 많이 어렵지만 그냥 쫓아와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요 놈을 한번 좀 풀어서 써볼게요. 얼에다 1 집어넣으면 n-1 컨비네이션 0에 p의 얼-1 1-p에 여기다 얼에다 1을 넣었으니까 이건 n-1이네요. p의 얼에다 1 넣었죠? p의 0이네요. 자, 그 다음에 n-1 컨비네이션 얼에다 1을 넣으면 얼-1이 1이 되고 여기 있는 놈이 p가 하나 1-p가 n-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결국 얘는 뭐냐면 이 앞에 np는 그대로 있고 이 뒤에 남은 요 놈이 뭐냐? p 플러스 1-p의 n-1이라는 형태로 이항정리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은 1의 n-1제곱이니까 결국은 뭐냐? np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길었어요. 자, 이항분포의 평균은 뭐냐면 np예요.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np. 그러니까 횟수와 확률로 이항분포를 표현하는데 그것의 평균이 np고 분산은 지금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np 1-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여기 q라고도 표현하는데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얘는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분산은 np 1-p 해서 외워서 바로 써먹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평균은 np, 분산은 np 1-p 외우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항분포에서 표현되는 방식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은 0에서 n까지 n 컨비네이션 얼의 3분의 1의 n-얼, 3분의 1의 얼이에요. 약간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얼, 얘가 나오는 횟수예요. 그쵸? 얼번 나왔는데 얼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확률이에요. 3분의 2가 나오는 확률이고 3분의 1이 안 나올 확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얼과 얼이 맞는 위치가 나오는 확률이다. 그러면 얘는 어떤 것에서의 확률의 총합을 표시한 거냐면 똑같은 짓을 반복했는데 n번 반복하고 확률이 얼마? 한 번 했을 때 확률이 3분의 2로 표현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얼이 있으면 얼이 맞는 쪽에
걔가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그 확률들을 다 더했잖아요. 당연히 얘는 1입니다. 값이. 자, 다음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랑 같은 확률이 제시가 됐어요. 근데 앞에 얼이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뭐냐면 b에 n번 반복하고 나오는 확률이 얼이 걸려있는 3분의 2예요. 됐죠? 그런데 얘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얼을 곱했어요. 얘 자료, 별량, 거기에 확률을 곱해서 쭉 더했어. 아, 얘는 평균이구나. 이놈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 있죠? NP, 즉 3분의 2 n이 우리가 얘가 구하고자 했던 요놈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은 0에서 n까지 얼 제곱에 거기에 확률을 곱했는데 아까랑 똑같죠? 얘는 b에 n에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 거고 별량은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얘는 원래는 x에 얼이 있고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이 n 컨벤션 얼에 p의 얼승 1-p의 n-얼승인데 요 p가 이게 3분의 2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이 반대 확률이 3분의 1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얼을 곱한 게 아니라 얼의 제곱을 곱했어요. 즉 별량을 제곱시킨 자료를 곱했어. 그럼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은 뭐냐면 별량을 제곱시킨 자료의 평균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분산에 대한 얘기를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드렸죠. 분산은 제곱된 자료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뺀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분산에서 더하기 평균의 얼마? 제곱을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놈의 평균은 얼마였냐면 평균은 np인 3분의 2 n이었고 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pq죠. n에다가 p 그 다음 반대 확률 3분의 1 곱하면 9분의 2 n입니다. 그러면 얘는 9분의 2 n에다가 더하기 여기 있는 3분의 2 n을 제곱하니까 9분의 4의 n 제곱,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제곱된 자료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문자로 돼 있어서 처음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항문포가. 연습을 좀만 해보면 그냥 잘 보이는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 문제, 유제 푸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분이에요. 다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응용 문제를 두 가지를 좀 해볼 겁니다. 이항문포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되어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리라든지 이항문포에서 그냥 공식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한 예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좀 고급 문제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를 한 개를 10번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횟수의 분포가 필요하구나. 이항분포야. 오케이. B에 얘는 10번을 던졌어.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지. 그 횟수가 X야. 그래. 이거야. 그런데 얘는 X라는 게 0, 1 이렇게 얼 가고 나중에 10까지 가서 이렇게 했더니 요 확률이 10 컨비네이션 얼에 얘는 6분의 1의 얼, 그 다음 반대로 6분의 5의 10-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확률이 나타나겠군 하는 거, 얘가 표현하는 건 결국 얘구나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x라는 거였는데 이 x라는 그 횟수에 상금으로 2x를 줘. 만약 얘가 2x를 줘 라고 하면 이것의 평균, 기대값은 평균이니까 이거 기존에 있는 평균을 구한 다음에 2배만 시키면 돼 라고 하지만 2의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공식이 있지 않아요. 변수 변화 공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2의 x가 되면 사실은 얘는 2의 0제곱, 얘는 2의 l제곱, 얘는 2의 얼제곱, 얘는 2의 10제곱을 별량으로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이 x를 별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얘랑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게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의 x라는 것의 기대값은 2의 얼제곱에다가 10컨비네이션 확률인 6분의 1의 그 다음에 6분의 5의 얼마? 10-얼을 곱한 놈을 얼이 0에서부터 10까지를 다 더해준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항 정리를 다룰 때 이게 지수가 3개가 변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가 얼제곱이고 얘도 얼제곱이니까 얘를 하나로 뭉쳐버릴 수 있겠죠, 얘네들을. 그래서 뭉쳐서 지수가 2개 움직이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시컨비네이션 얼에 6분의 2의 얼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10-얼제곱 이렇게 되겠죠. 잘 안 느껴지시면 얘를 풀어보시면 돼요. 시컨비네이션 0에 6분의 2의 0제곱 6분의 5의 10제곱 그 다음에 시컨비네이션 1에 6분의 2의 1제곱 6분의 5의 9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는 지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니까 얘는 6분의 1을 a로 보고 6분의 5를 b로 보면 a 더하기 b를 10제곱 시킨 놈이군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분의 7의 10제곱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약간 또 고급이 되어 있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2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걸 100번을 던졌어요. 그것에 대한 횟수가 몇 번 나오는지 이거를 x로 본 게 아니라 위치를 x로 봤어요. 이거 횟수랑 약간 다르네. 한번 봅시다. 똑같은 걸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거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거 확률이 2분의 1 똑같은 짓을 100번 했구나. 얘는 이렇게 볼게요. 100번을 했는데 2분의 1이에요. 요 2분의 1은 선생님이 설정을 할 겁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2분의 1로. 그러면 여기에 t라고 설정할게요. 여기 x라는 게 따로 나왔으니까 t라는 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앞면이 나오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앞면이 t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뒷면이 나올 건 몇이에요? 100-t죠. 얘는 뒷면이 나오는 개수예요. 됐죠? 자, 앞면이 나오면 3만큼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 횟수에다가 3을 곱한 만큼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횟수에다가 마이너스 2만큼 해야지 실제 위치가 뒤로 밀리죠. 요게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뭐냐면 5t 마이너스 20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게 이것의 평균 분산이잖아요. 2x. 그럼 얘는 이 분포 자체가 t로 되어 있는 분포이기 때문에 t에 관한 형태의 그러니까 평균 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5t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t의 평균은 np 곱해주면 50이고 t의 분산은 npq 다시 2분의 1을 또 곱하니까 25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50을 집어넣어서 250이니까 200을 빼면 x의 평균은 50이고
x의 분산은 5t-200에 대한 분산이니까 자료 필요 없고 얘는 바깥으로 내주면서 25 vt. 그럼 결국은 25야 뭐예요? 제곱이 돼서 얘는 62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통계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한 번 제대로 딱 여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주 어렵게 변화되는 형태의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정도 수준만 이해해도 충분히 되니까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앞으로 더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막 올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거라 선생님 설명한 거 수준 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어렵더라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는 걸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만 좀 낯설어서 까다롭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